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자기장이 눈에 보일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력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때 이 자기력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선으로 표시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자기장 방향 찾을 때 나침반을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표현을 해줄 때 자기력선이란 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럼 자기력이란 게 나왔으니까 자기력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기력이란 건 총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자석과 자석 또는 전류와 자석 또는 전류와 전류, 이렇게 3 경우에 대해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통틀어서 자기력이라고 불러요. 힘입니다. 힘. 단위는 뭘까요? 힘이기 때문에 뉴턴이라는 단위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자석과 자석끼리 작용한 힘. 우리가 자석이란 건 N극이 있고 S극이 있잖아. N극과 S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죠. 그때 작용한 힘을 자기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용어 정리 몇 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기선속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력선을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개수가 많으면 자속이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자기선속이란 건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불러. 자, 그럼 우리가 통상적인 자석 모양 하나 그려놓고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석이 있어. 그럼 이 자석이란 건 자기장이 나오는 그런 물질을 자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럼 자석의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기력이 나오고, 얘는 쭉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한쪽에서는 튀어나오는 곳이 있고 한쪽으로는 들어가는 곳이 있단 말이야. 이 자기력선 규칙이 있어서 그런데, 이 자기력선이란 건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런 특징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리고 다시 그릴까? 좀 보기 편하게 세 가닥만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여기도 끊어지면 안 되니까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 안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기력선이라고 표현을 좀 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밖으로 나오는 곳 있잖아. 여기를 N극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오는 곳은 들어가는 곳도 있겠죠? 여기는 S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괜찮지?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찾을까요? 이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실시간 방향이야. 여기다 나침판에 놔. 나침반의 N극은 그 빨간 색깔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화살표 방향이 나침반 방향이랑 똑같아. 이렇게. 맞죠? 여기다 놓으면 어디 가리킬까요? 왼쪽이 되겠죠? 그냥 화살표 방향이 나침반 방향인 거야. 여기다 놓으면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잖아. 오른쪽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방향 잡을 때는 나침판이라는 도구 쓰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자기장 방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자석 외부에서는요,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거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자석 내부에서도 자기력선이 있잖아, 지금. 그럼 내부는 S에서 N 이렇게 반대니까 이거 좀 구분지어서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괜찮니?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언제 센 걸까요? 자기장의 세기는요, 우리가 자기장을 보통 B라고 쓰거든요. 이 자기장은 면적이 좁을수록, 그리고 이 면적당 자속이 많을수록 자기장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m에 자기력선이 똑같은 1m 제곱인 면적에 자기력선이 10개 들어가는 거랑 100개 들어가는 거 뭐가 더 세겠어요? 100개 들어가는 게 세겠죠? 그런 의미를 갖는 식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괜찮니? 질문 있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자기장을 좀 배웠고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 친구를 좀 배워주셔야 되는데, 자기장이 자석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를 때도 생긴단 말이야.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은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고요. 최초로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이제 전선 옆에 나침반 놨더니 막 나침반 뱅글뱅글 돌아갔어요. 그럼 뭐야? 나침반은 자기장 찾는 도구잖아. 근데 전기 근처에서 나침반이 돌아갔다? 전류가 혹시 자기장 만드는 거 아니야? 해서 실험을 반복적으로 했더니 그 규칙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규칙 찾은 거는 이제 그래서 법칙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 하는데 그걸 설명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좀 구분을 지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전선이 일직선일 때 얘기하는 거야. 전선이 일직선이란 건 이렇게 그려진 거겠죠? 그럼 전류는 위로 흐르든지 아래로 흐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전류가 위로 흐를 때 한번 먼저 체크해 봅시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를 때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자,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전류가 위로 흐르면 이 전류를 감싸는 방향,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방향 찾는 게 지금 뭐 간단하지만 좀 전선이 복잡해지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앙페르 법칙이라고도 하고 오른손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손 가지고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을 좀 손쉽게 찾으려고 규칙을 좀 정해놨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때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춰.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는 방향 있잖아. 이 방향이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괜찮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런 기호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이 방향을 알려주는 기호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뭐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거면 상관없는데, 시험이란 거는 이 종이에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입체를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만든 거야. 이 동그라미 두 개는 뜻이 뭐냐면 수직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X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봐봐.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해서 이쪽은 튀어나와야 이렇게 돌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전선의 기준으로는 왼쪽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장을. 맞아. 그러니까 X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은 X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X로 하면 아, 이렇게 돌고 있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그럼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냐? 첫 번째, 전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전류가 셀수록 어떻겠어? 자기장도 세지게. 전류와 자기장은 비례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야, 거리.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자기장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A일까 B일까? 전선이랑 더 가까운 A가 더 영향을 세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니? 괜찮죠? 그럼 이제 전선 모양에 따라서 좀 더 구분을 지을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예시가 있는데 이런 예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도 자석이야. 거대한 자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지구 자기장은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지구 입장에서는 남쪽이 N극 역할을 하는 거고 북쪽이 S극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나침반 켜면 나침반이 어디 가리켜요? 북쪽 가리켜, 남쪽 가리켜? 나침반이 방향 찾는 도구잖아요. 방향을 어떻게 찾는 거야? 항상 북쪽을 가리키니까. 그럼 나침반이 왜 북쪽을 가리키냐? 우리 사람은 지구 이렇게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침반 들고 있으면 나침반이란 건 이 자기로서 화살표 방향이 나침반 방향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나침반 여기서 들고 있으니까 이 방향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방향은 쭉 따라가다 보면 북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극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이런 문제가 좀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봐봐. 우리가 이제 전선이 이렇게 있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 뒤에 나침반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야. 뒤에 전선이 이렇게 있고 나침반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그럼 전류가 자기장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잖아. 그럼 이 전선 뒤쪽은 자기장 방향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이쪽이죠? 맞아. 그래서 이 전류 자기장이 전류에 의해서 나침반이 왼쪽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전선 뒤. 그렇지? 만약에 전선 앞에 나침반 전선 앞에 놓으면 어디 가리킬까?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이야? 응?
그러니까 이 방향 항상 이 전류가 위로 가죠? 위로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이 도는 방향이 나침반 방향이야. 그 다민이 기준 뒤에 있으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나침반이 왼쪽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뒤쪽에? 맞아?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앞에는 이렇게 돌잖아. 그럼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이 도는 항상 이 도는 화살표 방향이 나침반 방향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 앞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또 다르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괜찮니? 여기에 근데 실제로는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까지만 나오고요. 근데 고등학교는 지구 자기장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나침반 방향이 지금 지구 자기장의 북쪽을 가리켜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가 지구 자기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전류 자기장의 왼쪽이었죠? 이쪽이 이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나침판은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이 방향, 이 대각선 방향으로 합성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침판 방향이 주황색 방향 가리키게끔 되는 거야. 이건 지구와 전류 자기장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이렇게는 안 하고 이것만 나와. 지구 자기장 무시해서 나와요,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넘어가도 돼? 이제 이거 말고 모양이 다양한 게 있는데 두 번째 전류 모양은 원형 도선이 됩니다. 전선이 이제 동그란 모양인 거 있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전선이 동그란 거는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던지 시계로 돌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류가.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잖아. 맞아? 그럼 바깥쪽은 X예요? 동그라미예요? 오른손 진짜 해봐요. 머리로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바깥쪽은 들어가는 거니, 나오는 거니? 바깥쪽,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거 머리로 하면 안 돼, 이거. 괜히 알려준 게 아니라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안쪽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이제 돌고 있으니까 한 이쯤 가면은 바깥쪽은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지? 안쪽은 나오는 거겠죠? 여기 있으면 바깥쪽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디든 원형이면은 그냥 바깥쪽 안쪽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솔직히 불편하잖아. 팔 꺾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손을 살짝 변형을 합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전류 이렇게 감어. 그럼 전류를 이렇게 감으니까 엄지 방향이 원 안쪽, 원 내부 자기장 방향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편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지? 이거 원 안쪽 자기장 방향을 알려주는 건 이렇게 오른손 살짝 변형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괜찮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지금.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세기 한번 볼게요. 방향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세기 2는 당연히 전류에 비례하고요.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데 여기서 원에서 거리가 뭐냐면 반지름을 뜻합니다. 이게 원 한가운데 자기장 세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 입장에서 원이 커지면 어때요? 원이 커지면 가운데 입장에 전선하고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면 전선이랑 멀어지니까
자기장이 약간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또 궁금한 거 있어? 됐지? 그 다음에 같은 전류의 색이면요. 이거는 좀 이따 아직 마무리할 때 한 번에 하겠습니다. 괜찮지? 세 번째는 솔레노이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코일이야, 코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꽈놓은 거를 코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얘도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빙글빙글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야. 이때 이 전류가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전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어디로 도는지가 중요해. 이거 어디로 돌아요? 이리로 올라가면 이렇게 돌죠? 맞아. 이렇게 도는 방향을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전류가 도니까 그냥 원형도선에 썼던 방법 그대로 쓰는 거야. 맞지? 원형도선 쓰면은 이렇게 도는 거지. 앞에서 뒤로 돌면 이렇게 감으면 되겠죠. 이때 엄지 방향이 뭐다? 내부 자기장. 여기는 전류가 흐르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요. 괜찮니? 우리 아까 말했죠? 코일에서 자기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네? 이거는 무슨 극이랑 똑같아?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N극이었죠? 반대로 여긴 들어가는 곳일 거 아니야. S극. 그냥 엄지 방향이 N극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자, 이건 손 모양이 어때요? 그치? 자, 이거 똑같이 왼쪽 출발이지만 얘는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도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방향을 찾아야 돼. 얘는 이렇게 돌죠? 이거는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괜찮니? 방향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럼 세기 한번 찾아볼게요.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전류에는 비례합니다. N은 뭐냐면 자, 감은수인데 일단은 많이 감아놓으면 세다는 거야. 왜냐면 많이 감으면 이게 코일이 좀 쉽게 그려보면은 그냥 원형 도선 여러 개 겹쳐놓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원형 도선 탁탁탁 이렇게 겹쳐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많이 감을수록 원형 도선 하나 추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다는 뜻입니다. 단위 길이당은 뭐냐면 1m당 몇 번 감았니?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감는 게 아니고 촘촘하게 감을수록 세다는 뜻이에요. 이해돼?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단위 길이랑 감수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원래 실제 감은 수의 그 코일의 길이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번 감았어? 이 근데 10m짜리야. 그럼 1m당 10번이잖아. 맞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있나요? 괜찮아? 이 세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세 개는 전류가 동일해. 전류의 세기가 똑같아. 그러면 직선보다는 원형이 세고요. 원형보다는 코일이 셉니다. 왜요? 원형은 뭐야? 중첩. 자기장이 중첩이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는 다 따로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원형이 직선보다는 센 거야. 맞지? 근데 코일은 그 원형이 겹쳐있는 게 코일이잖아. 그러니까 코일이 전류가 똑같다면
코일이 가장 강한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원형은 이 내부 자기장이 불균이래요. 균일하지가 않다는 건데, 전선이랑 가까울수록 센 거잖아. 그러니까 전선에 가까울수록 센 겁니다. 그냥 불균일해? 균일하지 않아? 근데 코일은 내부 자기장이 균일하다는 것까지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다. 왜 균일하냐면 원형이 겹쳐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그래서 비교적 균일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 그러니까 이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활용. 그래서 첫 번째. 전자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꽂아 놓은 거를 전자석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모양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하얀 거, 이게 만약에 철심이면 전자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그럼 전류를 흘려보자. 여기에 전류를 보내면 손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봐봐. 그럼 철심이 왜 있는 건데요? 이 철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얘는 이 자기장을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코일이 만든 자기장을 강화해주는 거지. 좀 더 강한, 그냥 센 코일보다는 좀 더 강한 자기장이 되겠죠? 그렇게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자석인데? 우리가 자기장 나오는 거, N극, 들어가는 거 S고, 얘는 S면 자석이잖아, 이게. 이렇게 만드는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점이 뭘까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자석이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자석을 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자석이 필요해. 그럼 전기 흘려. 그럼 자석. 이제 필요 없어. 전기 꺼버리면 자석도 없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자석이 되니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항상 자석인 거랑 내가 필요할 때만 자석인 거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필요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향, 색이 조절 가능. 내 맘대로야. 전류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이쪽이 N극이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 방향도 내 맘대로. 맞죠? 세기는 전류를 세게 하면 자석도 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기 조절, 이런 거 다 조절되는 만능 자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거 실제로 어디다 쓰니? 우리가 MRI 뭔지 알아요? 이제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같은 건데, 엑스레이는 뼈를 찍는 거잖아. 이거는 몸에 자기장을 보내서 그 자기장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자기장으로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MRI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기 부상열차. 뭐지 이거? 막 공중에 떠서 가는 기차잖아. 공중에 띄우려면 자석으로 띄우는 거야. 근데 기차를 띄우려면 엔간한 자석으로 되겠어? 그러니까 전자석으로 굉장히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서 기차를 띄워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됐지? 네, 뭐 기중기인데 이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 공사장 가면 있는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이제 자석으로 하는 거. 자석으로 고치를 붙여가지고 옮긴 다음에 떨어뜨리고. 그때 이제 전자석을 쓴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로이드인데 이거는 그 옛날에 우리 저 처음 본 날에
핵 반응했던 거 기억나? 우라늄이 으로 질량결순으로 에너지 뿜고 핵융합해가지고 에너지 뿜고. 근데 걔네들이 원자 핵이에요. 원자가 아니고 원자 핵이란 말이야. 그 전자를 제거하고 원자 핵만 가져와야 돼.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기장을 이용해서 원자 핵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장치를 토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자기력인데요. 우리 아까 자기력인 종류가 몇 개 있다 그랬죠? 기억나? 근데 그 중에서 자석과 자석 말고 전류와 자석에서 사이에 작용한 힘도 자기력이란다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것도 중2 때 나오니까 좀 집중해서 한번 봐봐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석에 이미 자석이 이렇게 있죠? 그럼 자석에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석 자기장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전류 때문에도 자기장이 생기잖아. 맞아?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입니다. 이렇게 3D야 3D. 그러면은 전류 때문에 이 방향으로 전류 자기장 이렇게 생기겠죠? 이 영역에는 현재 두 종류의 자기장이 같이 있는 거야. 전류 자기장, 자석 자기장. 그럼 두 개가 막 섞여요. 그럼 그 섞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걸 좀 2D로 바꿔볼게. 이렇게 보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지금 전류가 이거는 살짝 45도 각도에서 본 겁니다. 이거 눈앞으로 오비면 뚫고 들어가는 전류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다시 주황색 자석 자기장 오른쪽. 맞아요? 그럼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되겠지? 그럼 전류가 만드는 거는 이 방향. 이렇게 두 종류의 자기장이 겹치는 겁니다. 그 위아래 굽을 좀 지어보자. 이렇게. 그 위쪽은 어때? 방향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지. 둘 다 오른쪽으로 가려는 느낌이잖아. 그 위쪽은 자기장이 합쳐져서 세죠. 됐죠? 반면에 아래쪽은 어때?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서로 부딪혀서 약해져요. 그러면은 센 쪽에서 약한 쪽을 눌러요. 그때 힘이 발생하는 거야. 이때 이 힘을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그래서 이거 자석과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 해서 자기력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매번 이렇게 이걸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으실 때 오른손을 쓸 건데 이때 오른손은 아까랑 손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손을 쫙 펴. 이런 상황이 나오면 손을 쫙 피는 거야. 이렇게. 누가 봐도 오른손이죠? 이렇게 쫙 펴. 그렇지? 그러면은 엄지를 전류에 맞추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자석 자기장 방향에 맞춰. 이때 내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알겠지? 연습 한번 해보게.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보자.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 자기장은, 자석 자기장은 오른쪽이죠? 손바닥이 어디 보고 있어? 그러니까 힘이 밑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오른손 이용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러면은 세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때 이 녀석이 만드는 세기는 어떻니? 물어보시면 공식이 있어요. 원래는 요건데
이 전류를 좀 해석해보면 첫 번째. 전류가 세면 힘이 세지는 겁니다. 됐지? 두 번째는 자석이 세면 자석 자기장이 세지겠죠? 그럼 힘이 세게 발동하는 겁니다. 맞니? 세 번째는 이 자석에 포함되는 자석에 자, 요건데 이건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현재는 이만큼만 포함이 되는 거잖아. 겹치는 영역이 이만큼이잖아. 맞죠? 근데 자석을 좀 더 두꺼운 걸로 바꿔봐. 여기 자석을 두 겹을 놓으면은 여기는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도선이 자석 안에 들어가 있는 도선이 길면 힘을 더 많이 받지 않겠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자기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 있니? 괜찮아? 이런 자기력을 활용하는 도구에는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전동기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럼 전동기는 뭐냐면 모터야, 모터. 전기 모터. 그래서 전동기의 역할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해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 움직이는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던지면 움직이잖아요. 이런 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줬더니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로 움직이는 장치. 그러니까 모터지 뭐. 전기 모터. 전기 연결하면 윙 하면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를 전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잠깐만 보시면 혹시 힘들어요? 본진 나온 거 아니야? 괜찮아? 자,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럼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이쪽은 튀어나오는 전류가 흐르겠네. 맞아. 그럼 여기는 힘을 어떻게 받아? 손 모양. 전류, 들어가는 전류, 자석 자기장 N에서 있으니까 오른쪽. 맞니? 맞아. 그럼 힘 어디야? 밑에죠. 그래서 이쪽은 힘을 아래로 받겠지. 그럼 여기는 자석 자기장 방향 그대로 오른쪽인데 전류만 튀어나오게 받겠잖아. 그 힘을 위로 받겠죠. 그래서 이쪽은 힘을 위로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뭐.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 올라가니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전기로 움직이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스피커는 뭐냐? 그러니까 스피커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생긴 스피커가 있어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자석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 그지? 됐죠? 그럼 자석 자기장 방향 어디야? 이렇게 맞아요. 이제 전류를 흘려봅시다. 그럼 전류를 이렇게 돌려봐. 그치? 그럼 위쪽에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 맞아요? 아래는 튀어나오는 방향의 전류 맞아? 그치? 그럼 위쪽은 힘을 어떻게 받나 봐봐요, 이제. 전류 방향 엄지. 자기장 방향 위.
힘 오른쪽으로 받지. 그래서 이때는 힘을 이렇게 앞으로 받습니다. 아래는 어떤지 봐봐. 아래는 튀어나오는 전류, 자기장 방향 아래, 손바닥 오른쪽. 그러니까 힘을 앞으로 받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때 이 전류가 교류 전류를 써요, 이거는 교류 전원을 씁니다. 그럼 전류 방향이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잖아. 그럼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바뀌면 힘을 어떻게 받아? 자석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전류만 바뀌면 힘만 바뀌잖아. 맞아? 그러면은 사실상 힘을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 앞에 그 스피커 진동 판때기가 있어요. 판때기 힘을 받아 판때기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라는 건 진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동을 제작해서 소리를 내보내는 장치를 스피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력을 활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